플립 6도 램이 12기가 램이라서 그런지. 랩터야, 오늘은 무슨 영상이고?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4 울트라와 갤럭시 G 플립 6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플립 6와 S24 울트라는 폴더블과 B형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모델 간의 성능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플립 6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 성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시리즈 최초로 베이퍼 챔버가 적용되어서 올해는 S24 울트라와 비교해 볼만 할 듯 합니다. 그럼 플립 6의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모델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모델의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3세대가 적용되어 있고요. 갤럭시 전용으로 나와서 일반적인 AP 대비 클럭 속도를 높인 오버클럭 버전입니다. S24 울트라의 성능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증이 완료되었고요. 플립 6 같은 경우는 베이퍼 챔버가 적용되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세대 대비 NPU 성능은 41%, CPU 성능은 20%, 그리고 GPU 성능은 30% 더 좋아졌고요. 삼성전자가 S24 시리즈에서 AI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것은 신의 한 수가 되어서 역대 사전 예약 판매량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플립 6는 플립 5 대비 판매량이 저조했죠. 램은 두 모델이 동일한 12기가 램이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램 규격이나 저장 장치의 규격도 동일하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S24 울트라만 1TB 저장 용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3년에 비교했던 S23 울트라와 플립 5 때보다 조건이 더 좋아졌고요. 같은 AP의 베이퍼 챔버 그리고 동일한 램 용량까지 모두 같습니다. 물론 베이퍼 챔버의 냉각 성능은 S24 울트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속도 테스트를 하기 전에 긱벤치 점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싱글코어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난감했고요. 플립 6의 수치가 들쭉날쭉하고 있죠. 정상적으로 스로틀링이 걸리면 S24 울트라처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떨어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플립 6는 3회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고 또다시 떨어지고 이런 이상한 그래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랩터가 생각하기에는 플립 6에 새롭게 적용된 베이퍼 챔버의 냉각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멀티코어는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최저점과 비교하면 거의 300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상태이고요. 평균 점수가 5000포인트를 넘기기 힘드네요. 멀티코어 역시 싱글코어처럼 들쭉날쭉하고 있죠. 제가 너무 이상해서 플립 6와 플립 5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싱글코어부터 보면 오히려 플립 5가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립 6의 점수가 더 높기는 하지만 스로틀링이 비정상적으로 걸려서 최저 점수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멀티코어는 상황이 조금 좋기는 하지만 역시 플립 6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모델의 주요 설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두 모델 모두 120Hz 화면 주사율은 켜져 있고요. 그리고 S24 울트라는 WQHD 플러스 화질을 지원하죠. 플립 6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램 플러스 용량은 8GB로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할게요. 네, 두 모델 모두 전원을 껐다가 켰고요. 네, 그리고 최근 실행한 앱도 하나도 없죠. 네, 그럼 이제 리프레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모델의 동일한 앱 20개를 모두 구동하고 진행할게요. 20배속으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앱을 켜놓은 상태이고요. 네, 그럼 바로 리프레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부터. 네, 유튜브 이상 없고요. 다음은 네이버 이상 없고요. 다음은 티빙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쿠팡 이상 없고요. 다음은 알리도 이상 없죠. 다음은 배그도 두 모델 모두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아마존도 이상 없고요. 다음은 컬리도 이상 없죠. 다음은 11번가도 이상 없고요. 다음은 유튜브 뮤직은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카메라는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고요. 다음은 스벅도 이상 없고요. 다음은 CGV도 이상 없죠. 다음은 교보 이북은 S24 울트라만 리프레시 되었고요.
다음은 호갱 로노. 네, 호갱 로노 이상 없고요. 다음은 SOS. SOS는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 이상 없고요. 다음은 G마켓. G마켓은 S24 울트라만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놀자. 야놀자 이상 없고요. 다음은 쿠팡 플레이. 쿠팡 플레이도 이상 없습니다. 네,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플립 6도 램이 12기가 램이라서 그런지 리프레시 성능이 상당히 괜찮네요. 네, 다음은 3D 마크 테스트인데요. 두 모델 모두 가볍게 돌려봤습니다. 확실히 GPU 성능은 S24 울트라가 300포인트 이상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안정성 또한 S24 울트라가 더 좋죠. 20회를 연속으로 돌리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두 모델 모두 튕기지 않고 20회 모두 완료했습니다. 역시 스트레스 테스트도 S24 울트라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모두 높게 나왔고요. 플립6 같은 경우는 2회부터 3000포인트 밑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반면에 S24 울트라는 19회부터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베이퍼 챔버의 냉각 성능은 S24 울트라가 월등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성능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S24 울트라가 고사양 게임을 돌리기에는 적합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발열은 역시 플립6가 45도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소모율은 11%가 소모된 S24 울트라가 더 높았습니다. 플립6는 7% 정도 소모되었고요. 아무래도 S24 울트라가 QHD 화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플립6에 최초로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베이퍼 챔버의 크기가 S24 기본 모델보다도 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디 플립7에서는 냉각 성능이 좋은 베이퍼 챔버가 들어갔으면 하고요. 그런데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램 용량이 12GB가 적용되어서 확실히 쾌적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S24 울트라와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리프레시 되는 앱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S24 울트라보다 개수가 더 적었죠. 일단 성능 비교를 하면서 알아낸 사실은 여전히 고사양 게임은 플립6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S24 울트라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발열 때문에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역시 S24 울트라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능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는 정말 고민되는 편이 남아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S24 울트라와 갤럭시 Z 플립6의 성능을 비교해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